자, 이번에는 한번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학 실험에서 물질이 확산과 이동에 의해서 전극 표면으로 이동을 하고 아니면 전극 표면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동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전류 중에서 확산 전류를 이동 전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전체 전류 ID가 IA보다 훨씬 크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요. 어, 여기에 이제 서포팅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해서 용액 중에 전기학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지만은 이동에는 참여하는 그런 지지 전해질이라고 있어요. 지지 전해질. 이게 이제 전기학의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이 셀에 이 지지 전해질 서포팅 일렉트로라이트를 첨가하면은 그리고 이 농도를 좀 크게 합니다. 주로 어느 정도까지 크게 하냐면 0.1 몰라, 적어도 0.05 몰라까지는 이게 크게 하면요. 이 지지 전해질이 이동을 대부분 담당하기 때문에 이동 전류의 기여도는 이제 왕창 줄어들고 확산 전류만 증가합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가 도식을 통해서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요 그림을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가 캐소드고요. 여기가 에노드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전자가 에노드에서 나와서 캐소드로 옮겨가죠. 그죠?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요쪽 캐소드에서 에노드로 이동하고 용액을 거쳐서 다시 전류는 캐소드로 갑니다.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전선을 통해서는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저 용액 중에서는 뭐가 이동하냐면은 이온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온이. 그죠? 잘 보시면은 이온이 이동하는데 여기 캐소드와 에노드에서 이온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보세요. 마이너스 이온이 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로 에노드가 이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고 캐소드가 마이너스니까 에노드는 어떻게 되죠? 여기 아나이온 음이온은 에노드 쪽으로 이동하고요. 반면에 여기 양이온은 캐소드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용액 중에서 이온이 이동하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동시에 이동하고 그 이동 방향은 반대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딱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요 회로 중에 하나라도 여기서 끊겨 있으면요. 이게 전기학 반응이 전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외부 회로 이걸 딱 끊으면은 이게 당연하죠. 회로를 끊는 거니까 전류가 흐를 수 없죠. 반면에 여기 용액 내에서도 이게 이온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여기 중간에 어떤 차단막을 세웠다 그러면은 여기 전기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지지 전해질에 대해서 여기 썼으니까 잘 보십시오. 지지 전해질은 전기학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용액의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죠? 지지 전해질은 이제 이온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 이동에 기여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전기학 반응을 하지 않아요. 단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실제로 전기학 반응을 하는 물질이 의해서 이제 이렇게 산화하는 데서 이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때 디퓨전 커런트를 증가시키고 마이그레이션 커런트를 아주 대폭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지전해질이 있다. 그럴 때는 요 플럭스잖아요. 플럭스. 요게 제가 플럭스인데 이게 이제 전구 표면에서의 플럭스인데 왼쪽에 이만큼을 요 식을 보시면 말이죠. 이거 나와 있죠. 이거를 왼쪽으로 곱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디퓨전 커런트에 의해서만 흐른다 이겁니다. 여기다 플러스 IM은 여기 생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 전해질을 많이 넣었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요때 여기 IC 있죠. IC 그죠? 이거는 캐소디 커런트와 에노디 커런트 크기는 같아요. 이게 약간 어렵게 이걸 저자는 설명했는데 단순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키르히오포의 법칙 있죠. 그죠? 요 회로가 이 경로가 하나면 말이죠. 전류는 다 똑같아요. 여기다 한번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디 있죠? 이게 여기 있네. 이렇게
이거는 경로가 하나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I로 합시다 그냥. 그럼 어때요? 여기 쭉 가면서 전류는 똑같은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류를 재나 이쪽에 전류나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경로가 전류가 어디 죠 여기서 나서 이렇게 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전류가 이게 I가 그러니까 I가 IT나 IC나 IA나 근데 이제 이거는 에노딕 커런트고 캐스터 커런트니까 일단은 방향이 반대니까 절대값을 취한 겁니다. 그죠? 이런 겁니다. 반면에 보세요. 이 전류가 여기 가다가 이 지점에서 이렇게 나눠졌어요. 분개됐습니다. 이게 이제 I고 요로 갑니다. 이게 이건 어때? 이때 위로 가는 전류를 I1, 밑으로 가는 전류를 I2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키르 히오페라는 그런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러면 I는 어때요? I는 이거 가다가 나눠지니까 I1 더하기 I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너무 간단한 이제 이론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전기학 셀에 적용하면은 요거는 가다가 다른 데로 나눠질 곳이 없으니까 이 전류는 만약 디퓨전 커런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을 여기다가 저 밑에다가 쭉 이렇게 이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지 전해질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왜냐 확산 전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이동 전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요 두 개의 슬라이드가 남았는데요. 요거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이해하기가 쉬우면 쉽고 또 쉽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겁니다. 요 이해하기가. 근데 이게 한번 여러분은 음, 확산 전류와 이동 전류의 그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하느냐? 우리 목적은 뭡니까? 이동 전류를 줄이는 거죠. 그죠? 한번 이거 잘 보십시오. 자, 펜을 이용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요게 이제 외부에 이 파워 서플라이 그러니까 뭐 포텐셜 스탯이라고도 상관없어요. 요게 이제 전압을 걸어서 이게 이저 여기가 캐소드고 여기가 에노드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반응을 시키는 건데 캐소드에서는 뭐가 되죠? 환원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용액은 HCl 용액이요. 농도는 1밀리몰라. 그죠? 10만 3성몰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이제 파워 서플라이에서 이제 전자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공급된다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10개의 전자가 쭉 캐소드에 공급이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캐소드에서 10개의 프로톤이 10개의 전자랑 반응해서 5개의 수소 기체가 이루어지죠. 이 반응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요 반응. 요것은 아이고 이것은 실제 반응이에요. 실제 반응이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노드에서는 어때요? 산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죠? 이때도 역시 10개의 전자가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기 회로가 10개가 딱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에노드에서는 뭐냐? Cl- 염소 이온이 10개의 염소 이온이 10개의 전자를 내놓고 5개의 염소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실제 반응이에요. 또 실제 반응. 근데 우리가 이제 알 것은 뭐냐면은 이제 디퓨전과 마이그레이션의 효과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때 캐소드에서 프로톤이 10개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10개의 프로톤이 요 벌크에서 캐소드로 갔죠. 또 마찬가지로 10개의 클로라이드 이온이 여기 벌크에서 에노드로 갔습니다. 그죠? 요것은 요 반응식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럼 10개의 프로톤은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 이동 방식이 디퓨전도 있고 마이그레이션도 있어요. 그죠? 10개 클로라이드 이온의 이동도 디퓨전도 있고 마이그레이션도 있습니다. 한번 그걸 보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HCl 있어요. HCl. 그죠? HCl은
이게 서로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 저기 이동도 있죠? 이동도. 그죠? 모빌리티가 뭐가 커 있어요? 프로톤하고 클로라이드하고. 이게 프로톤이 훨씬 큽니다. 모빌리티가 클로라이드 이온보다. 몇 배 정도 크냐면은 약 4배가 커요. 4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이동 10개의 이 전하가 이동하는데 이 프로톤의 모빌리티가 클로라이드의 모빌리티보다 4배가 크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10개의 전하가 이동했잖아요. 10개. 그러니까 어때요? 마이그레이션에 의해서 클로라이드가 있는데 8개의 여기 보시면요. 프로톤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2개의 클로라이드 이온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이게 2개를 더하면 10이 되죠. 10. 그러니까 10이 딱 맞은 겁니다. 10이 여기. 그죠? 10이 딱 맞은 거예요. 단 프로톤 8개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클로라이드 2개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10개는 맞는데 이것은 오직 마이그레이션에 의해서만 이동을 한 겁니다. 마이그레이션에 의해서만. 근데 원래 이동한 프로톤의 개수는 뭐죠? 10개였죠. 10개. 그러니까 어때요? 나머지 2개는 뭐에 의해서 이동을 한 겁니다? 당연히 디퓨전에 의해서 이동을 한 겁니다. 디퓨전.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디퓨전에 의해서 여기 2개가 캐소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에노드에서는 어때요? 2개의 클로라이드만 마이그레이션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 원래는 10개가 이동해야 되는데 8개의 클로라이드는 어떻습니까? 디퓨전에 의해서 에노드로 이동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다냐? 아니죠. 여기서 이제 이 정기적 중성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디퓨전이 이렇게 이동했어요. 여기 2개의 프로톤이 이동했기 때문에 2개의 클로라이드도 반드시 따라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프로톤 2개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캐소드로 2개의 클로라이드가 반드시 이동하고 그리고 에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8개의 클로라이드 이온이 디퓨전에서 이동하니까 동시에 8개의 뭡니까? 프로톤도 여기로 에노드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요점이 뭐냐면은 디퓨전에 의해서 이게 전류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디퓨전이 아니고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효과도요 무진장 크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캐소드의 전류 물론 전체 전류는 이게 10개 이제 전자가 이제 같습니다. 캐소드에서는 말이죠. 이 마이그레이션 효과가 10중에서 8이요. 80%를 캐소드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차지하고 있고 반면에 에노드에서의 마이그레이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얼마냐? 10개 클로라이드 중에서 오직 2개밖에 안 됩니다. 20%밖에 안 돼요. 그죠? 뭐 그래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기학 이론을 세울 때 디퓨전에 근거한 이론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전기학 반응이 디퓨전을 이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한쪽에는 80%, 한쪽에 20% 이렇게 있으면요. 이 농도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마이그레이션 효과를 가능한 한 그죠? 요 마이그레이션 효과를 가능한 한 줄이자. 이제 그것이 핵심이 되는 거야. 가능한 한 마이너스 효과를 줄이자. 그죠?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요거 한번 그림을 봅니다. 여기에 동일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3승 몰라 HCl은 동일한데 여기다가 상당히 높은 농도, 즉 100배 되는 농도의 KNO3를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용액의 이온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반응은 똑같습니다. 캐소드에서 10개의 프로톤이 환원돼서 5개의 수소 기체가 되고 에노드에서도 10개의 클로라이드가 산화돼서 5개의 클로린 가스가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때 마이레신이 뭐가 일어나겠어요? 마이레신을 일으키는 이온은 네 가지죠. 그죠? 프로톤, 여기 프로톤, 클로라이드, 포타슘, 또 나이트레이트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워낙 이게 포타슘 나이트레이트 농도가 100배가 많으니까
우리가 저 HCl의 농도 효과는 마레이션 효과는 우리가 무시합니다. 그냥 그죠? 무시해요. 그런데 여기 포타슘 이온과 여기 나이트레이트 이온의 이동도는 그죠? 모빌리티는 거의 비슷해요. 음?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 10개의 일단 프로톤은 당연히 캐소드로 가야 되고 10개의 클로라이드는 당연히 에노드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딱 정해진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죠? 근데 마이그레이션은 어떻게 일어나냐? 오직 KNO3에서 일어납니다. 즉 여기 이제 마이너스 전압이 됐기 때문에 포타슘은 어때요, 여러분요? 포타슘은 플러스 전하를 띄우기 때문에 포타슘은 여기 캐소드로 이동합니다. 반면에 나이트레이트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우기 때문에 에노드로 이동해요. 그죠? 근데 똑같이 이동합니다. 반반씩. 즉 10개의 전하를 맞추기 위해서 그죠? 10개의 전하를 맞추기 위해서 5개의 포타슘 이온은 캐소드로 5개의 나이트레이트 이온은 에노드로 갑니다. 그죠? 이게 모빌리티가 비슷하니까 5대5 이렇게 입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머지 실제로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프로톤이 이동해야 되는데 이때 10개의 프로톤은 오직 디퓨전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초하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10개의 나이트레이트 이온이 그죠? 왜냐하면 이게 중성의 조건을 항상 만족해야 돼요. 반면에 에노드에서도 10개의 클로라이드 이온이 이렇게 여기에 디퓨전에 의해서만 이렇게 에노드로 가고 이것도 역시 전하 균형을 중성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10개의 포타슘 이온이 이렇게 에노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프로톤이 아니야, 포타슘 이온이 이렇게 이동했어요. 또 나이트레이트 이동했어요. 그러면 전격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가 아니고 이것은 전격 반응이 안 일어나요. 포타슘 이온이 전격 반응하기 전에 이미 프로톤이 다 환원이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에너지에서 나이트레이트 이온이 산화되기 전에 먼저 클로라이드 이온이 산화가 돼요. 그죠? 이 이온들이 이동하는 것은 오직 이렇게 전하가 이동하는 그죠? 전하가 이동하는 그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때 마레이션에 의해서 여기서 실제로 흐르는 전류는 오직 디퓨전에 의해서만 흐른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그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